자, 계속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상방보다는 하방 쪽이 조금 더 강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하락하는 이유와 어디까지 하락을 해줄지 기술적 분석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을 딱 켜면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매물대 블록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캔들 몸통이 계속 겹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캔들 몸통이 계속 겹치면서 점점 커지고 있죠. 캔들 몸통이. 이런 경우는 이제 캔들 블록, 오더 블록이 형성됐다고 하고 매수 매도가 강력하게 싸운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파나 이탈이 나오네 나중에 여기 다시 닿아주게 되더라도 또 강력한 지지 혹은 저항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닿아주고 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슈도 이슈지만 기술적으로도 지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가줄지 이것도 좀 중요한데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 조금 크게 보시면은 또 보이는 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상방에서 트랩이 발생해준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이 좀 세게 나온 거고 지금 박스권 이탈을 한 두어 번 정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세 번째로 이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107K를 또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움직임이 조금 가속화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 100K 초반까지 완전 극초반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시간 봉에서 단기로 확인되는 자리로 는요 1시간 봉에서도 이렇게 캔들 몸통이 횡보한 모습을 봐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오더 블럭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캔들이 횡보해줬던 특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닿고 지금 한번 반등이 나와준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이전에 꼬리로 먹어줬던 자리를 지금 몸통으로 먹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이탈을 해주게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탈이 확정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이 확정됐을 경우에 반등이 나와줄 자리는 105K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105K에서 얼마나 강한 지지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여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어디서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만약에 이제 내가 롱 포지션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떨어졌을 경우에 101점 1K에서부터 천천히 롱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알트코인들도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알트코인들도 지금 미리 현재가에서 한 10% 15% 밀릴 걸 대비를 해서 매매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 CME 차트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이 CME 갭도요 존재하고 있고 107K쯤에 닿아주게 되면은 CME 갭이 전부 다 메워지게 됩니다. 이제 CME 갭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는 테더 도미넌스를 한번 보고 갈게요. 요거는 이제 테더 도미넌스 차트인데 큰 그림에서 차트가 너무 올라갈 것 같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차트가 올라가주게 되면은 5.8%쯤에 닿아주게 되는데 5.8%를 올라주게 되면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가에서 이제 한 15% 올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한 10%에서 11%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너무 강세 형태가 나온 만큼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뭐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금의 강세를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금 거래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사진인데 지금 금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요 금은 지금 한 8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의미한 조정이 한 번도 나와준 적이 없고요. 금이 오르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이 그거를 다 가져가 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요 약세 흐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점심은요 모두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점심을 금이 다 싹 다 뺏어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차트는 중국의 금 보유량 차트인데요. 보시면 2025년 들어서 중국의 금 보유량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나 보다. 미중 무역 전쟁을 준비를 해서 금을 비축을 하고 있나 보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금을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매력을 조금 잃어버린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폴리마켓 배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셧다운이 11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에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셧다운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커지겠죠. 이런 시장에서는 최대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는 10월 31일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무려 98%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는 이미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부분은 파월 의장이 금리나 이후 스피치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를 보고 있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경기 침체와 현재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지역은행 관련 리스크도 있었어요. 지역은행이 좀 부실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파월 의장이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브리핑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브리핑 초반에 제가 여기는 횡보했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형식적으로나마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높은 확률로 이탈해줄 확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